네, 안녕하세요. 저는 UIUC 지하웨이한 교수님의 데이터 마이닝 그룹에서 포닥으로 연구 중에 있는 강성구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께 제 연구를 소개할 기회를 갖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정확하고 효율적인 추천 시스템을 위한 지식 증류 기법들에 대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추천 시스템 연구자가 아닌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 본 발표에서는 먼저 추천 시스템을 아주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이후 정확하고 효율적인 추천 시스템을 위한 지식 증류 기법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지식 증류 기술에 큰 관심을 갖고 디바이어싱 러닝, 컨티뉴얼 러닝 등 추천 시스템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들도 진행을 해왔는데 오늘 발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날 정보 과잉의 시대에 추천 시스템은 여러 기업들의 핵심 기술로 자리 잡았습니다. 추천 시스템은 무수히 많은 아이템들 중에서 유저에게 가장 적합한 아이템을 선별적으로 제공하여 의사결정을 돕고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잘 알려진 통계 몇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넷플릭스에서 80%의 콘텐츠는 추천 시스템을 통해 소비된다고 알려져 있으며 아마존 매출의 35%가 추천 시스템을 통해 나온다고 합니다. 또한 추천 시스템은 우리가 보고 학습하고 의사소통하는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측면에서 가장 강력한 인공지능 기술 중의 하나로 꼽히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문제를 정의해 보겠습니다. 추천 시스템은 유저 아이템의 인터랙션 히스토리 데이터와 유저의 사이드 인포메이션, 그리고 아이템의 사이드 인포메이션 등의 정보를 입력으로 받아서 유저가 타겟 아이템과 어떻게 인터랙션 할지를 예측합니다. 어플리케이션에 따라 인터랙션은 클릭, 북마크, 구입 등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측된 유저의 잠재적인 선호도에 따라 아이템들을 정렬하여 랭킹 리스트를 추천 결과로 제공하게 됩니다. 지난 10여 년간 추천 시스템은 정말 빠른 속도로 발전해 왔습니다. 넷플릭스 컴페티션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였던 매트리스 팩토라이제이션부터 시작해서 딥 뉴럴 네트워크, 팩토라이제이션 머신,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 그리고 최근에 라지 랭귀지 모델에 이르기까지 추천 시스템의 정확도는 이렇게 방대한 연산량을 갖는 거대 모델에 힘입어 빠르게 증가해 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측에 소요되는 하드웨어 자원과 레이턴시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인퍼런스 코스트 때문에 리얼타임 어플리케이션에서 모든 아이템에 대한 랭킹을 계산하고 추천을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더스트리에서는 캔디데이트 아이템들을 빠르게 추리기 위한 멀티 스테이지 랭킹 프레임워크가 표준화되어 사용되고 있고, 아카데미아에서는 효율적인 추천을 위한 디스틸레이션, 해싱, 퀀타이제이션과 같은 기법들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익숙하실 것 같아 이 디스틸레이션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식 증류, knowledge distillation은 모델 간의 지식을 전이하는 기술입니다. 방대한 연산량을 갖는 티처 모델이 가진 지식을 가벼운 스튜던트 모델에게 전이하여 티처 모델의 정확도를 유지하면서도 낮은 인퍼런스 코스트를 갖는 모델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기법은 두 클래시파이어의 소프트맥스 디스트리뷰션을 매칭시키는 기법입니다.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서 기존 데이터의 클래스 레이블은 원핫 벡터로 주어지는 반면 티처가 생성한 소프트 타겟은 클래스 간의 시밀러리티와 같은 일명 dark knowledge라고 불리는 추가적인 지식을 담고 있고, 이러한 지식을 학습에 활용하여 스튜던트 모델은 더 나은 일반화 성능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large 모델은 굉장히 높은 정확도를 갖지만 코스트가 커서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작은 스튜던트 모델에 라지 모델의 지식을 압축하여 정확도와 효율성을 모두 갖춘 모델을 생성하는 것이 오늘 발표드릴 연구들의 주 목적입니다. 오른쪽 표는 제가 이번 웹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해트 컴프라고 하는 메소드의 실험 결과입니다. 요약하자면 앙상블로 표시되어 있는 거대 추천 모델의 정확도를 유지하면서도 훨씬 더 낮은 연산량과 인퍼런스 코스트를 갖는 그러한 모델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추천 모델 압축을 위한 디스틸레이션 기법들은 어떠한 지식을 전이하는지에 따라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모델의 프리딕션에 해당하는 랭킹 널리지를 전이하며 두 번째 그룹은 모델의 중간 레이어에서 얻어진 레이턴트 널리지를 전이합니다. 또한 이러한 지식 증류 기법은 퀀타이제이션 등의 다른 기법들과 함께 사용되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드릴 연구들은 첫 번째 그룹, 랭킹 널리지 디스틸레이션을 위한 기법들입니다. 네, 그래서 다음은 제가 오늘 소개드릴 연구들입니다. 이번 웹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저희 논문을 리터러처와 함께 소개드리려고 하고 테크니컬한 디테일보다는 핵심적인 아이디어 위주로 발표를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랭킹 널리지 디스틸레이션을 위한 두 가지의 초기 기법들을 소개하고 이 기법들을 고도화하는 최근 흐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드릴 논문은 KDD 18년도에 발표된 랭킹 디스틸레이션 RD입니다. RD라고 하는 논문은 랭킹 모델을 위한 디스틸레이션을 제안한 첫 번째 연구입니다. 단순하게 아웃풋 디스트리뷰션을 매칭시키는 지식 증류 기법은 랭킹 모델에서 좋은 성능을 보이지 못합니다. 보통 천여 개 정도인 클래스와 달리 아이템은 수백만 개, 수천만 개에 달하기 때문에 작은 모델의 모든 아이템에 세부적인 지식을 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나아가 유저에게는 결국 소수의 상위 아이템들만 제공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하위 랭킹 아이템들의 지식을 전이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RD는 탑 K 아이템들의 지식에만 집중하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다시 말해, 티처가 예측한 랭킹 리스트에서 탑 K 아이템을 추가적인 슈퍼비전으로 삼아 스튜던트 모델을 학습하게 됩니다. 이러한 탑 K 아이템들은 학습 데이터에는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유저가 잠재적으로 강한 선호를 가질 아이템들에 대한 지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스튜던트 모델은 두 가지 데이터에 의해서 학습됩니다. 먼저 인터랙션 히스토리에 해당하는 레이블드 데이터를 사용한 기존의 Collaborative Filtering Loss Function, 그리고 티처로부터의 탑 K 프리딕션을 사용하는 RD 로스 펑션입니다. RD 로스 펑션이 오른쪽에 수식으로 보여져 있는데 이 수식에서 볼 수 있듯 RD는 각 탑 K 아이템의 지식을 개별적으로 전이하는 포인트와이즈 디스틸레이션 로스를 차용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각 탑 K 아이템들의 임포턴스에 따라 스튜던트의 프리딕션을 개별적으로 조절하는 방식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importance는 각 아이템의 랭킹에 기반하여 사전에 정의된 룰을 사용해 구해집니다. 요약하자면 티처의 더 상위 랭킹의 아이템일수록 또한 티처와 스튜던트의 예측 편차가 클수록 더 높은 importance 값을 갖고 지식 증류에 사용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RD라는 메소드는 핵심적인 랭킹 널리지를 선별적으로 전이하지만 포인트와이즈 방식에 의존하여 각 아이템의 지식을 개별적으로 전달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여러 아이템의 랭킹을 동시에 고려하지 못해 티처의 랭킹을 정확하게 배우는데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CIKM 20년도에 Relaxed Ranking Distillation, RRD라고 하는 기법을 제안하였습니다. RRD는 디스틸레이션 프로세스를 티처와 스튜던트의 랭킹 퍼뮤테이션을 매칭시키는 리스트와이즈 문제로 포뮬레이션 하였습니다. RD와의 가장 주요한 차이는 트레이닝 인스턴스가 아이템이 아니라 리스트라고 하는 점이 가장 주요한 차이입니다. 리스트와이즈 디스틸레이션을 위해 저희는 Placket Loss Probability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확률 모델에서는 리스트의 상위 아이템부터 시작하여 일종의 sequential selection 프로세스에 기반하여 주어진 permutation에 대한 probability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티처가 예측한 각 permutation에 대한 probability를 정의한 이후 해당 likelihood를 최대화하도록 스튜던트 모델을 학습하여 티처의 랭킹 지식을 전이하는 것이 RRD 메소드의 주요한 아이디어입니다. 하지만 RD에서 지적되었듯 스튜던트 모델의 크기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아이템의 랭킹을 전이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RRD에서는 상위 아이템의 세부적인 랭킹을 전이하되 나머지 아이템의 랭킹 정보는 무시하도록 하는 전략을 제안합니다. 상위 아이템의 서브 랭킹 리스트를 P,
나머지 리스트를 n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앞선 permutation probability에서 이 하위 아이템들 n에 대한 경우의 수를 marginalize하여 P의 랭킹에만 집중하도록 하는 다음과 같은 relaxed permutation probability를 제안하였고, 이에 기반한 listwise distillation loss를 최종적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은 distillation loss를 사용하여 스튜던트분들은 중요하지 않은 하위 아이템들의 랭킹이 아니라 상위 아이템들의 세부적인 관계에만 집중하는 방식으로 학습하게 됩니다. 여기까지의 주요 실험 결과들입니다. 피처의 성능은 빨간색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고, without KD는 디스틸레이션을 받지 않은 pure student 모델에 해당합니다. 결과를 보시면 이러한 knowledge distillation을 통해 스튜던트의 성능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리스트와이즈 전략이 포인트와이즈 전략에 비해서 큰 효과를 보이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트와이즈 랭킹 매칭 디스틸레이션은 추천 시스템뿐만 아니라 Person Identification, Document Retrieval과 같은 여러 랭킹 어플리케이션에서 공통적으로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랭킹 너리지 디스틸레이션을 위해 제안된 두 가지의 초기 연구를 소개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를 고도화하기 위해 제안된 후속 연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여기서도 핵심적인 아이디어들 위주로 소개하고 저희의 웹 컨퍼런스 논문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앞서 소개드린 메소드 RRD를 개선하기 위한 후속 연구 Dual Correction Distillation, DCD는 CIKM 21년도에 제안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카이스트 김기윤 교수님 연구실에서 발표하신 연구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RRD가 스튜던트의 학습 상태와 무관하게 계속해서 같은 지식을 전이함을 지적합니다. 다시 말해 학습이 진행되는 동안 스튜던트는 점점 더 정확하게 티처의 랭킹을 학습하게 되는데, 이미 스튜던트가 학습한 지식을 반복적으로 중요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스튜던트가 아직 학습하지 못한 지식을 집중적으로 correct 하기 위한 디스틸레이션 기법을 제안하였습니다. DCD의 핵심적인 요소는 스튜던트의 prediction error에 기반한 랭킹 지식 구성입니다. 오른쪽 그림의 주요 아이디어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스튜던트의 학습이 진행되는 동안 주기적으로 티처와 스튜던트의 랭킹 프리딕션을 비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티처로부터 크게 벗어난 아이템들을 식별하여 이를 기반으로 코렉션을 위한 추가적인 랭킹 리스트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DCD라고 하는 메소드에서는 기존 티처가 생성한 랭킹 슈퍼비전에 더해서 스튜던트가 잘 학습하지 못하는 부분을 수정하기 위해 생성된 코렉션 퍼뮤테이션을 모두 사용하여 스튜던트를 학습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로스 펑션으로는 앞서 제안된 리스트와이즈 로스 펑션이 동일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코렉션 로스는 반복적으로 같은 지식을 전달하는 기존 증류 기법과 달리 스튜던트의 학습 상태에 맞는 지식을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 논문은 CGIAR 22년도에 발표된 Curriculum Learning for Dense Retrieval Distillation, CLDRD라고 하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CGIAR 베스트 페이퍼 어워드를 수상한 연구이기도 합니다. 본 논문에서는 커리큘럼 러닝을 도입하여 디스틸레이션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다들 익숙하실 것 같지만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커리큘럼 러닝은 모델의 학습 난이도를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는 기법입니다. 인간의 학습 과정에서 영감을 받아 사전에 학습한 지식을 더 어려운 지식을 배우는 데 사용하도록 모델의 학습 초반에는 예측이 쉬운 데이터들을 사용하고, 학습이 진행될수록 점차 예측이 어려운 데이터들을 학습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커리큘럼 러닝은 사실 충분한 학습 자원과 양질의 데이터가 주어진 상황에서는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다만 학습 자원이 제한적인 경우, 그리고 데이터가 심한 노이즈를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는 매우 큰 효과를 보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추천 시스템 데이터는 많은 false negative 노이즈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추천 시스템 분야에서 이러한 학습 기법은 특히 큰 중요도를 갖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 논문으로 돌아와서 커리큘럼 러닝을 디스틸레이션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랭킹 지식의 난이도를 어떻게 정의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CLDRD라고 하는 메소드에서는
아이템의 랭킹에 따라 난이도를 정의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먼저 전체 랭킹 리스트를 G1, G2, G3 이렇게 3개의 서브 랭킹 리스트로 나눕니다. 여기서 가장 상위 랭킹을 포함한 G1은 아이템들의 세부적인 순서를 정확히 배워야 하는 가장 어려운 지식으로 정의됩니다. 이후 학습이 진행되는 동안 G1의 크기를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학습의 난이도를 조절하는 것이 이 논문의 핵심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림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첫 번째 그룹, 가장 상위 아이템들을 포함한 G1의 크기가 스튜던트 모델의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커짐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자들은 이렇게 G1의 크기를 키워가는 과정을 학습의 난이도를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또 실험을 통해 이러한 학습 기법이 스튜던트 모델을 더 정확하게 학습할 수 있음을 보였습니다. 본 논문은 랭킹 너리지 디스틸레이션의 커리큘럼 러닝이라고 하는 방법론을 차용한 첫 번째 연구지만 분명한 한계도 있습니다. 이 난이도 조절은 사전에 정의된 룰에 의해 결정이 되며 이 과정에서 스튜던트 모델의 학습 상태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선 DCD에서 보았듯 이러한 방식은 스튜던트의 학습을 비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웹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저희의 연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논문 제목은 Distillation from Heterogeneous Models for Top K Recommendation이며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 아시아에서 인턴으로 있을 때 진행한 연구입니다. 앞서 소개드린 연구들은 모두 단일 티처 모델의 지식을 압축하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이전 연구들에서 저희는 heterogeneous, 즉 이종 모델들이 서로 상호 보완적인 지식을 가짐을 보여왔습니다. 먼저 웹 컨퍼런스 21년도 논문에서 저희는 큰 모델이 작은 모델보다 항상 정확한 예측을 수행하는 것은 아님을 보였습니다. 저희의 분석에 따르면 상당수의 유저 아이템 관계는 거대한 티처 모델보다는 가벼운 스튜던트 모델을 통해 더 잘 이해되기도 합니다. 나아가 웹 컨퍼런스 22년도 논문에서 저희는 서로 다른 러닝 오브젝티브들에 의해 학습된 모델이 서로 다른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갖고 이에 따라 상호 보완적인 지식을 학습함을 보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종 모델들의 상호 보완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스튜던트 모델의 성능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문제를 정의해 보겠습니다. 제안하는 헤트컴프라고 하는 기법은 기학습된 헤테로지니어스 티처 모델들을 입력으로 받아 이러한 티처들의 상호 보완적인 지식을 종합한 작은 크기의 스튜던트 모델을 생성합니다. 여기서 티처와 스튜던트 모델은 프로바이더의 필요 요건에 따라 어떠한 형태의 추천 모델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본 논문의 실험에서는 다음과 같이 상이한 구조와 크기, 그리고 로스 펑션을 갖는 6개의 헤테로지니어스 티처 모델들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티처 지식들을 종합하기 위한 앙상블 기법이 필요한데 저의 지난 연구에서 제안한 Reliability Aware Ranking 앙상블이라고 하는 기법이 사용되었습니다. 이제 본 태스크에는 어떠한 챌린지들이 있는지 또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분석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분석 결과들을 먼저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heterogeneous teacher의 지식을 전이하는 경우 디스틸레이션의 효과가 급격히 하락한다. 둘째, 티처의 intermediate training states로부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본 분석에서는 디스틸레이션의 효과를 더욱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discrepancy라고 하는 새로운 매트릭을 도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discrepancy at K, D at K라고 하는 매트릭은 티처의 탑 K 랭킹 퍼뮤테이션을 스튜던트가 얼마나 정확하게 유지하는지를 평가하며 이 D at K가 0인 경우 티처의 랭킹을 완전히 보존함을 의미합니다. 본 분석에서는 먼저 디스틸레이션을 통한 스튜던트 학습 이후 discrepancy 값들을 측정하였고 그 결과 heterogeneous teacher knowledge가 효과적으로 전이되지 않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아래 표는 티처 종류에 따른 discrepancy 결과를 나타냅니다. 여기서 A와 B는 티처와 스튜던트가 크기만 다른 homogeneous distillation의 결과이고 C는 heterogeneous distillation의 결과입니다. 간단하게 비교하여 A와 B와
A, B와 C를 비교하면 C의 경우가 discrepancy가 특히 큰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heterogeneous distillation의 경우 스튜던트 모델이 갖고 있는 인덕티브 바이어스에 잘 맞지 않는 상이한 지식을 배우게 되어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다고 저희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본 분석에서는 효과적인 디스틸레이션을 위한 정보가 티처의 트레이닝 트래젝토리에서 얻어질 수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본 분석에서는 완전히 학습된 티처 모델뿐만 아니라 학습이 진행 중인 학습 중간의 티처 모델로부터 디스틸레이션을 진행했을 때 디스크레펀시 경향성을 조사하였고 그 결과가 오른쪽 그림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결과를 요약하자면 티처 모델 타입에 관계없이 티처의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 디스크레펀시가 일관되게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이는 티처가 갖고 있는 지식이 스튜던트가 학습하기에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분석 역시 저희 논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본 발표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앞선 분석에 기반하여 heterogeneous distillation을 위한 본 논문의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티처의 트레이닝 트래젝토리에 기반한 easy to hard distillation입니다. 다시 말해서 티처의 지식이 학습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어려워짐에 따라 그러한 트레이닝 트래젝토리를 따라서 지식을 전이하여 지식 증료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앞서 소개드린 커리큘럼 러닝과의 주된 차이는 지식의 난이도를 정의하고 전이할 지식을 결정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이제 새롭게 제안된 헤트컴프 기법을 소개하겠습니다. 헤트컴프는 Easy to Hard Distillation을 위해 고안된 두 가지의 컴포넌트로 구성됩니다. 먼저 Dynamic Knowledge Construction을 통해 티처 트래젝토리로부터 전이될 지식을 동적으로 구성하고 이후 Adaptive Knowledge Transfer를 통해 구성된 랭킹 지식을 전이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부터는 각 컴포넌트의 주요 내용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컴포넌트, Dynamic Knowledge Construction에서는 점진적으로 난이도를 증가시켜가면서 전이될 지식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스튜던트의 학습 상태를 고려하여 난이도를 조절하기 위한 Self-Paced Difficulty Control 전략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전략의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스튜던트가 더 어려운 지식을 배우는데 도움이 될 때까지만 상대적으로 더 쉬운 지식을 전이하는 것입니다. 말이 조금 어려워서 그림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그림에는 스튜던트 모델이 표현되어 있고 헤테로지니어스 티처 모델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티처 모델의 널리지는 티처의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그 학습 난이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학습 초반에 스튜던트는 티처의 초기 지식으로부터 쉬운 지식을 중류받아 학습합니다. 그리고 스튜던트의 학습 과정 동안 티처의 다음 스테이트 프리딕션에 대한 디스크레펀시를 트래킹하다가 해당 디스크레펀시가 일정 정도 이상 낮아지게 되면 다음 스테이트로 이동하여 점진적으로 더 어려운 지식을 전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튜던트의 학습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나면 스튜던트는 기존 기법들과 같이 수렴한 티처의 지식을 기반으로 학습하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차이는 Easy to Hard Learning에 기반하여 스튜던트 모델이 티처의 어려운 지식을 더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네, 메소드의 더 자세한 디테일이 궁금하신 분은 저희 논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동적으로 지식을 구성한 이후 헤트컴프는 Adaptive Knowledge Transfer를 통해 스튜던트 모델의 지식을 전이합니다. 이 과정의 주된 아이디어는 앞서 생성된 지식에 적합한 형태의 디스틸레이션 로스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스튜던트의 학습 초반에는 타겟 퍼뮤테이션이 계속해서 변화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세부적인 랭킹 관계를 아예 고려하지 않는 간소화된 형태의 디스틸레이션 로스를 사용하다가 이후에 스튜던트가 완전히 수렴한 가장 어려운 널리지를 배우기 시작하면 기존의 RRD 로스를 사용하여 랭킹 지식을 증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헤트컴프의 전반적인 학습 과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점진적 난이도 증가를 위해 동적으로 지식을 구성하고 구성된 지식에 맞는 방식으로 지식을 전이하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스튜던트의 학습 상태를 고려하게 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주요 실험 결과들을 소개해드리고 오늘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험 셋업은 궁금하신 분은 저희 논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요 실험 결과입니다. 어, 아래 표에 오늘 소개드린 일련의 메소드들의 성능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앙상블은 6개의 거대 티처 모델을 종합한 거대 추천 시스템 모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without KD가 디스틸레이션의 도움 없이 학습된 퓨어 스튜던트 모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아래 결과를 보시면 앞서 소개드린 기존 메소드에 비해서 제안하는 헤트컴프 기법이 지식 증명의 효율을 상당히 향상시켰음을 볼 수 있고 특히 리콜 기준으로 24%에 달하는 성능 향상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CLDRD 같이 커리큘럼 러닝에 기반한 메소드의 성능을 보았을 때 CLDRD가 어느 정도의 성능 향상을 보이기는 했지만 데이터셋과 스튜던트 모델에 따라서 상당한 편차를 보였는데 이는 사전에 정의된 difficulty가 스튜던트의 러닝 상태를, 학습 상태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을 문제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easy to hard learning이라고 하는 학습 기법은 모델의 일반화 성능을 향상시키는데 큰 기여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을 검증하기 위해서 티처가 볼 수 있는 지식을 제한하고 스튜던트가 스스로 데이터에서 학습을 하는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추가적인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티처로부터 제한적인 지식이 전이되는 상황에서 스튜던트가 더 나은 지식을 찾고 더 높은 향상을 보임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앞서 소개드린 정확도와 효율성 사이에서 패트컴프라고 하는 기법이 좋은 균형을 찾는 것을 보여주는 실험 결과입니다. 기존 앙상블 추천 모델의 정확도를 유지하면서도 더 적은 수의 러닝 파라미터와 훨씬 단축된 인퍼런스 레이턴시를 가짐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슬라이드는 다이나믹 knowledge construction 프로세스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에 관한 슬라이드입니다. 왼쪽 그림은 스튜던트 모델의 학습이 진행되는 동안 스튜던트 모델의 학습에 사용된 티처의 지식을 나타낸 피규어입니다. 여기서 1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은 티처의 가장 초기 지식을 의미하고 4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완전히 수렴한 티처의 최종 지식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에폭 10에서 130, 그러니까 스튜던트의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서 초기에는 티처의 초기 논리지로부터 학습을 하다가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더 어려운 논리지로 이동하여 학습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난 이후에는 완전히 수렴한 티처의 논리지로부터 학습하는 이 일련의 프로세스를 이 피규어에서 관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이나믹 knowledge construction 프로세스의 어블레이션 스터디들 역시 진행을 하였는데 결과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스튜던트 모델의 학습 상태를 고려했을 때 그리고 각 유저별로 랭킹 퍼뮤테이션의 난리지의 difficulty가 다른데 그렇게 퍼스널라이즈드 된 difficulty 컨트롤을 수행했을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달성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네, 앞으로도 계속 훌륭한 학회에 제 연구들을 발표해서 다시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